수학, 손으로 완성하는 멋진 학문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미적분 개념원리입니다. 페이지 23쪽 필수 10번 문제. 이 문제도 보시게 되면 성립한다는 말이 AN이 성립한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함부로 AN이 수렴 발산을 조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저걸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AN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녀석의 n제곱 플러스 1을 나눠줘 버릴 거예요. 그럼 부동 안 바뀌지? 그래서 사실은 이 자체를 나중에 그래프를 그려낼 수도 있단다. 내가 편의상 대학교에서 나오는 내용 샌드위치 극한이라는 말을 붙이긴 했지만 결국 함수로 이걸 설명하는 게 best of best예요. 알겠지? 이거 교학 함수 그렇게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극한의 기본 성질을 써서 이걸 조사를 했거든. 바로 조사하기 힘들겠지? 여전히 수렴 발산은 여전히 몰라요. no idea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이 왼쪽에 있는 이 녀석 극한을 씌우는 거야. 이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사실은. 이건 무한대분은 무한대니까 9로 수렴하잖아. 이 오른쪽 극한도 마찬가지지. 최고체 계수 1, 9, 그리고 9로 수렴하네. 이므로. 그래서 서술형으로 놓은다면 단어는 이거 꼭 적어줘야 됩니다.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함수에서는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하여 라는 말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AN의 극한은 9로 갈 수밖에 없어 라고 쓰시면 끝. 개념원리 미적분 페이지 24쪽 필수 10번 문제. 자, 여기서 n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자연수입니다.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가요. 항번호로 쭉 갑니다. 그러면 sin n 시타는 시타의 어떤 실수를 n자리에 어떤 실수를 대비해도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임을 알죠. 그 이유를 적을 필요도 없어요. 양변에 1 플러스 n제곱을 나눠줄 거예요. 그럼 나눠주면 부동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죠. 그래서 1 플러스 n제곱분의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 플러스 n제곱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역시 함수 또는 수열의 극한값의 대소관계에 의하여 대소관계입니다. 연속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요? 그렇지. 0분의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이 녀석도 0으로 가잖아. 요거 임으로 다시 어떤 단어가 들어가 된다고?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하여 이 바이 전치사 이거에 의하여 이 녀석 극한은 0이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쓰시면 끝. 증명은 지금 못해요. 왜? 그래프를 사실 그려야 되거든. 잠깐만 보여준다면 이 정도는 원체 많이 노는 거니라 나온 거라고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웬만한 수학을 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y는 1 나누기 많이 보게 될 거예요. 1 플러스 x제곱 60 봐봐. 블랙홀 수준이잖아 이게. 요 사이를 움직인다고. 무한대 가봐봐. 그러니까 x가 1대 1대 쭉 가잖아. 무한대 가면 그 빨간색과 초록색 값은 거의 가운데 있는 0으로 간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함수가 best of best예요. 근데 그런 거 안 쓰고 그냥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관계에서 좌측에 있는 극한값과 이퀄이 같기 때문에 같다는 말 적어야 된다. 책처럼 적어야 된다. 사실은 책에 설명이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하여 가운데는 0으로 갈 수밖에 없어. 개념원리 미적분 페이지 28쪽 등비수열의 극한. 타이틀 지금 뭐였냐면 등비수열의 뭐라고 적혀 있어요. 다음에 물어볼 거야. 등비수열의 극한 반드시 뭘로 조사한다? 그렇지. 반드시 공비로 판단한다고. 요거 설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공비를 나누는 기준은 마이너스 1과 1을 기점해서 범위를 좀 나눌 거예요. 이것도 많은 경험식의 토대로 나눠주는 겁니다. 쉽진 않아요. 자,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언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걸 퉁쳐서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와 또는 공비가 1보다 클 때로 하나를 뭉쳐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일반 AN을 예를 들 건데, 좋았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좋았어.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1제곱 밖에. 그래? 나열을 해볼게요. 첫 번째가 뭐가 나와요? 3이 나와. 두 번째는? 그렇지. 마이너스 6이 나오죠. 세 번째는? 12가 나오죠. 먼저 네 번째는? 왔다리 갔다리 점점 발산해 버리잖아. 수렴이 아니라고요. 그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결국 n이 무한대로 가면 진동 발산. 근데 무한대로 부르는 거야.
1보다 큰 예를 든다면 일반화 AN은 좋았어. 뭐 2의 n 마이너스 n 제곱 쓸까요? 쓰면 이거 그림 그릴 수 있어 없어? 함수는 아니지만 함수처럼 생각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되겠네. n이 무한대로 가면 일반화 AN은 무한대로 올라가 버리잖아. 그 극한값은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야.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자, 두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해볼게요. 일반화 AN을 나열해 볼 거야. 그래서 뭐 3 곱하기 마이너스 1에 n 마이너스 1제곱을 한다면, 이것도 그림을 그린다면, 오케이. 첫 번장은 3, 두 번장은 마이너스 3, 세 번장은 3,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 이건 수렴만 더 볼 수 없어요. 일정한 값으로 다가간다고 볼 수 없고 진동팔선이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표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표현을 쓸까요? 자, 이번에는 그 안에 있는 요 영역이 제일 중요해요. 자, 이걸 범위를 쪼갤 건데 마이너스 1초가 1 미만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이걸 다시 세 개로 쪼갤 거야. 어떻게 쪼갤 거냐면, 첫 번째, 마이너스 1초가 0 미만일 때와 두 번째, 공비가 0일 때와 세 번째, 공비가 0초가 1 미만일 때를 쪼갤게요. 여기서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 일반화 AN은 좋았어.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n 마이너스 1제곱. 그럼 제일 처음에 했던 기억이랑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공비가 음수이긴 하긴 하지만 이건 마이너스 1고 작을 때고 이건 마이너스 1고 0 사이에 있을 때거든. 나열해 볼게요. 첫 번째가 뭐가 나와? 2. 두 번째는 그렇지, 마이너스 1분의 3. 세 번째는 9분의 2. 네 번째는 점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지면서 어디로 수렴해요? 그렇지, 0으로 가지. 0으로. 이 값은 결국 0으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공비가 0일 때는 일반화 AN은 뭐 초항 곱하기 공비를 해도 어차피 0이잖아. 이 자세는 0이거든. 이건 무한대로 가봐요. 0이다. 세 번째, 일반화 AN은 간단하게 뭐 2분의 1의 n 제곱 써버리면, 이건 지수함수 우리 수열할 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소함수 되면서 이렇게 다가가죠. n이 무한대로 가면 일반화 AN은 0에 다가가죠. 이런 형태를 가진다. 어때요? 이 초록색 범위에서는 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반화 AN의 극한은 0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공비가 R이 1일 때 빠짐없이 다 대봐야 돼. 일반화 AN은 뭐 예를 들면 3 곱하기 1의 n-1제곱이면 그림 안 그래도 되겠죠? 상수 첫장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등비수의 수렴 발생은 반드시 공비로 판단합니다. 공비 범위가 D끝 마이너스 1초가 1 미만일 때랑 리을 R이 1일 때는 무조건 수렴한다고. D끝 범위에서는 무조건 0으로 수렴하고, 리을 범위, 그러니까 공비가 1일 때는 첫 장으로 수렴한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지? 그 말을 책에 28쪽에 쭉 예를 들어 적어놓은 거야. 근데 식에 의한 풀이보다는 함수를 적당히 섞어서 하는 29쪽까지 내용을 확장시켜서 익히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29쪽도 마저 내용 정리를 해드린다면, 등비수를 적는다면 책이 있습니다. 굳이 적을 필요 없어. 요건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따로 시간 안 줘도 되겠지?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첫 장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 수렴 조건이란다면, 이 녀석은 공비만 언급을 집중적으로 했지. 마이너스 1초가 1 이하일 때 수렴했었지. 하지만 첫 장이 이 범위 없어도, 만약에 공비가 이 범위 없어도 첫 장이 0이면, 공비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그거 0에다 몰고 하면 0이잖아. 수렴한다는 걸 얘기를 29쪽에 적어놨단다. 개념원리 미적분 페이지 31쪽 필수 11번의 2번 문제. 이 꼴을 우선 꼴을 좀 판단해야 돼요. 자, 이거 내가 좀 유니크하게 지어냈습니다. 나 정리를 좀 할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몇 차일까요? 분자는 3곱 3의 n제곱 더하기 2곱 2의 n제곱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사실 n이 무한대로 간다면 꼴을 좀 확인해야 돼요. 분모는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 맞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있는 게 맞아요. 그때는 분모의 최고차를 나눠주거든. 분모의 최고차는 2의 n제곱보다 9의 n제곱보다 크잖아. 이건 루트 9의 n제곱차. 개인적으로는 3의 n제곱차라는 표현을 써요. 맞지? 얘도 최고차는 3의 n제곱으로 보는 거지. 그럼 무한대분은 무한대면 최고차의 개수비. 우선 3의 n제곱을 똑같이 나눠보세요. 그럼 분모는 근원을 들어갈 때는 9의 n제곱이 들어가잖아. 루트 1 더하기 지수법칙 3분의 2의 n제곱분의 분배법칙 3 더하기 2배
3분의 2의 n제곱이 돼버리지. 이 상태에서 무한이가 봐봐. 좀 전에 등비수열 할 때 등비수열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에서 공비값이 마이너스 1초가 1 미만일 때는 일반의 AN의 극한은 뭐였어요? 0으로 갔지. 기억나지? 물론 공비가 1일 때는 일반의 AN은 A로 수렴했었고요. 기억나죠? 근데 보세요. 3분의 1하는 건 요 위에 범위 들어가네? 이건 0으로 간다고. 오! 루트 1 플러스 0분의 3 플러스 0. 답은 3. 그래서 익숙해지면 내가 차수란 말을 썼지. 이건 책이 없는 표현인데 분모는 3의 n제곱 차수잖아. 최고차의 개수는 1. 분자도 3의 n제곱이 최고차지. 최고차의 개수는 3. 그래서 1분의 3으로 수렴한다. 똑같이 3이 나오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 수 있겠지? 네. 3번도 나중에 되면 그냥 그래프가 제일 좋은 풀이에요. 자, y = 3의 x제곱, 3을 밑으로 하는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를 밑으로 하는 x제곱을 빼주면 그래프가 뭐 보다시피 이런 멋진 증가함수가 나와요. 쭉 증가해요. 지수함수가 좀 다릅니다. 이 두 개를 뺀 거라서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된다. 나중에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변곡점, 극소, 극대 다 구해내야 이런 모양을 그릴 수 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나중에. 지금은 몽골, 지금은 구하기 힘들어. 어떻게 할 거냐 봤더니 이게 두 개, 3의 무한대 제곱은 지수함수를 그리면 이런 형태잖아. 2의 무한대 제곱은 이렇게 그리잖아. 그래서 두 개 다 무한대로 가잖아. 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서 루트가 없을 때는 어떻게 푼다? 세고차를 묶어내는 거야. 뭐라? 그럼 1 빼기 3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 다시 바꾸면 이걸 분배법칙 쓰시, 지수법칙 쓰시지. 3분의 2의 전체 n제곱. 이 녀석은 어디로 수렴해요? 0으로 가잖아. 그럼 중간에 안의 값은 1로 수렴하는데 앞쪽은 어디로 가요? 무한대 가지. 무한대 곱하기 1이니까 답은 무한대. 한 발 뒤에서 딱 쳐다본다면 3의 n제곱이 증가량이 2의 n제곱보다 증가량보다 큽니다. 그래서 똑같은 무한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한대로 올라가 버리면 이 오렌지색의 3의 거듭제곱 형태랑 y는 2의 거듭제곱 형태는 차이가 난다고. 3의 n제곱이 더 격하게 쫙 올라간다고. 알겠지? 똑같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지만 좀 다르다. 확실히 차이가 나지? 겹쳐지지 않습니다. 폭은. 그래서 답은 그냥 보자마자 요거 임으로 3의 무한대 제곱이 훨씬 더 큽니다. 2의 무한대 제곱보다. 그래서 이 준식은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어. 나중에 직독해도 괜찮아요. 개념원리 미적분 페이지 31쪽 필수 12번 문제입니다. 수렴하는 수열 AN이라고 했잖아. 이 말의 의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반의 AN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뭐 알파 맞지? 물론 알파는 0이 될 수 있고 0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 그래? 그런데 수렴하니까 이걸 여기 분배해도 괜찮잖아. 그럼 좌변을 다시 한번 써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알파 곱하기 4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2제곱 곱하기 3의 n제곱 분의 4 곱하기 4의 n제곱 플러스 알파 곱하기 2의 n제곱에 극한의 기본 성질을 먼저 써도 괜찮지? 그러면 결국 이게 극한으로 수렴했잖아. 우변에 2로 수렴하고 싶어요. 그럼 꼴이 같다는 얘기지. 꼴이 같으려면 분모는 4의 n제곱차, 이게 더 차수가 더 크지? 분자도 4의 n제곱차지. 요거 이러면 물론 알파는 0이 되면 안 돼요. 알파가 0이 되면 이건 3의 n제곱차고 4의 n제곱차니까 분자 증가량이 더 커서 2로 수렴할 수가 없어요. 같은 차수로 비슷하게 올라가야만, 알겠지? 이게 똑같이 극한이 비슷한 값으로 올라가면 1에 대한 이해비율, 이 의미는 1분의 2거든. 분모 증가량이 무한되면 분자 증가량은 2무한대 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알겠지?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최고차의 개수비, 답은 알파분의 4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값이 2.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알파는 2라고 쓰시면 된다. 알겠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개념원리 미적분 페이지 32쪽 필수 13번의 2번 문제 한번 보시게 되면, 다음에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을 물었어. 조금 더 내용 정리를 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렴 조건은 반드시 극한을 조사하면 됩니다. 맞죠?
a 곱하기 공비 r의 n-1 제곱에서 수렴 조건이라 하면 첫장이 0이거나 또는 공비 값이 마이너스 1초가 1 이하이면 돼요. 이 수에서 첫장 a1 값은 x가 되죠. 공비는 2-x가 되지. 그래서 문제를 푼다면 첫장이 0이거나 또는 공비 2-x가 마이너스 1초가 1 이하이면 돼요. 그래? 1을 빼. 그럼 마이너스 x 범위는 마이너스 3초가 마이너스 1 이하. 마이너스 1 곱해. 그럼 x 범위는 1보다는 크나 같고 3보다는 작아. 답을 적는다면 x는 0이어도 성립하고요. 1초가 3 미만이어도 성립한다 라고 하시면 수렴 조건이 답이 된다. 개념원리 미적분 페이지 33쪽 필수 14번 문제입니다. 자, 이 극한을 조사하는데 다시 합니다. 극한값을 조사하는 이유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조사하는 거거든. 근데 분자를 봤더니 분모를 봤더니 등비수를 포함되어 있네. 그래서 공비를 나눌 때는 반드시 자 일일이 다 쪼개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과 1을 이렇게 쪼갤 거예요. 처음 설명과 조금 다르게 설명할 거야. 자, 기억. 절대값 R 값이 1보다 클 때, 이 말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와 공비가 1보다 클 때를 포함하는 거예요. 같은 말 맞죠? 요거 1대 R의 n제곱을 극하는 무한대이므로 쌤 적으면 된다. 이 준식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1 플러스 R의 n제곱 분의 준식 그대로입니다. R의 n제곱이죠. 연속일 때는 무한대분은 무한대니까 최고차의 개수비 원래는 R의 n제곱을 똑같이 분자분에 나눠주면 되지.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R의 n제곱 플러스 1 서술형이면 쌤처럼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무한대분의 1 그냥 바로 이제 0 써도 괜찮아요. 0 플러스 1분의 1 그래서 1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함수 그래프를 그린다면 잘 보세요. 요거 여기까지 쌤 그리는 까지는 오셔야 0까지 도달해야 돼요. 이것 또한 필기를 나중에 해두세요. 자, 다시 공비값이 자 쪼갭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클 때는 그때 함수 y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녀석은 1인 거예요. 1 이것도 1 이렇게 알겠지? 니은 범위는 이번에는 공비가 요 사이 니은 사이에 있을 때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라는 표현을 쓸 거야. 요 사이일 때 r의 n제곱을 극하는 0이잖아. 요거 이므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이 준식은 그렇지 1 플러스 0분의 0 그래서 0이라고요. 이걸 나타내면 마이너스 1초가 1 미만일 때는 초록색 0을 한다고. 여기 함수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그려지면 돼. 자, 마지막이다. 자, 이건 공비가 마이너스 1 때는 드리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모가 0이 될 수도 있거든. 분모가 0이 될 수 있는 건 다루지 않아요. 자, R이 1일 때 경우에 따라서는 또 마이너스 1 때 드리블 합니다. 이 문제에서만 안 되는 거야. 이거 바로 대입하면 Y는 이렇게 되네. 2분의 1이네. 이 점을 적는다고요. 점만 찍으면 된다. 이거 점선으로 2분의 1 이런 함수. 이거 불연속 함수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여기까지 가서 뭐 연속이고 미분 연결된단다.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해내셔야 됩니다. 개념원리 미적분 페이지 34쪽 연속 문제 21번 문제입니다. 공비가 3의 등비수를 an이라 했으니까 일반항 an은 첫장 몰라. a 곱하기 공비의 n 공비 자리에 3을 바로 대입해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이거 대입 바로 할까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3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2배 a 곱하기 3의 n-1제곱 분의 a 곱하기 3의 n-1제곱 마이너스 2죠. 그렇지. 이러면 좀 헷갈려요. 이거 처음 걸 다시 바꿀게요. 전부 다 지수를 n제곱으로 맞춰준다면 이 녀석은 뭐가 돼요? 9배 3의 n-1제곱 써도 괜찮지. 그럼 차수를 난 어떤 표현을 쓸 거냐면 최고차도 3의 n-1제곱차 분자도 마찬가지죠. 3의 n-1제곱차를 맞춘다면 무한대분은 무한대꼴이 되고 최고차의 개수비 물론은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 FM들은 이거 나눠줘야 돼요.
근데 쓰지 않고 최고차의 개수비 9 더하기 2a 분의 a로 수렴한다고 얘기할 거고, 이 녀석이 5분의 2로 수렴한다고 얘기할 거고,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곱해주면 좌변의 분자에는 5를 곱해주면 되고, 우변의 분자에는 9 플러스 2a를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빠르진 않지? 그래서 전개하면 298 플러스 4a가 5a, 그래서 a는 18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 거예요. 개념원리 미적분 페이지 38쪽 급수의 수렴 발산인데, 우선 급수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2015년 교육과정 전에는 이게 무한급수란 말을 썼단다. 근데 급수 안에 무한이라는 말이 있다라는 그 개념 때문에 우리 역전앞이란 말 안 쓰지? 전자가 앞에는 뜻이 있잖아. 앞에랑 도형표를 안 쓰지. 그래서 예전에 급수 개념은 이 무한이라는 단어를 생략한 거예요. 바뀐 지 얼마 안 됐다. 옛날 책 보면 무한급수란 말이 예전에 써요. 응? 알겠지? 오, 그래? 근데 급수가 뭔지부터 알아줘야 돼요. 이 급자는 더할 급자예요. 더하다 급. 예전에는, 지금은 단수되는 경우 거의 없지. 요즘 저 위에 가뭄이 좀 많아지는 중부 내륙 쪽은 한 번씩 단수 급수를 시킨다대. 물을 너무 부족할 때는 물을 단수를 한대요. 급수란 말을 한자 옥편 같은 거 찾아보면 물을 공급하다는 뜻이 있단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급수는 더하다 뜻이 있어요. 급자는 더할 급자가 있습니다. 수를 더하는 건데, 잘 보세요. 급수 정의는 A1, A2, A3부터 어디까지 더하냐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앞에 무한이란 말이 있어서 기억나지?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야. 이거 시그마로 써서 표현하면 시그마. 그 시그마 정의 기억나지? 첫 번째 항부터 항번호, 첫 번째 항번호, 끝나는 항번호 무한대. 일반 AN 정도인 거예요. 알겠지? 이 녀석을 우리는 급수라고 부른다. 첫 번째 항부터 무한번자까지 AN. 다시 첫 번째 항부터 무한번자까지 AN. 그런데 지금 이걸 뭘로 조사한다냐면, 이 녀석의 수렴인지 아니 발산하는지를 조사하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니? 라고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수렴 발산을 어떻게 조사해야겠니? 그래? 생각을 했더니 시그마 가지고 수렴 발산 조사 못한다고 했어. 우리 수투나 지금 미적분 할 때 제일 첫 단초가 뭐였냐면, 수렴 발산은 how, 어떻게 조사한다라고 했어요. 그치? 극한값의 유무, 존재하면 수렴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발산으로 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약속한 거예요. 생각해봐. 첫 번째부터 무한번째까지 합이나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 뭐를? sn을.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을 무한대로 보내버린 거나 어때? 똑같지 않나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k1부터 n번째까지 일반은 ak. 이 녀석이 저번에 쌤이 그 수투 수업할 때 너네 구분 구조법이라고 정적분에서 보여준다고 했었지. 이게 바로 이제 구분 구조법, 정적분의 가장 시초가 되는 거다. 어딘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공식 없이 있게 치면 졸업해라. 대부분 선생들이 이거 가르치기 귀찮아서 외우라고 하거든. 거의 대부분 선생들이 나 또는 학교 다닐 때 외웠어요. 아무 생각 없이 4개밖에 없지만 그때는 20몇 개씩 외웠었어요. 나도 기억 안 나요. 봐야 그러면 유도는 가능해요. 알겠지? 이게 바로 구분구조법이라는 거다. 여기 보시면 비슷하지 뭐가? 리미트 n 무한대로 시그마 k1부터 n번째까지 무한대까지인 거예요. 이게. 알겠지? 이 정적분의 정의거든. 예? 이거 나 유도할 수 있단다. 외우지 마.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첫 단추는 이거다. 이게 다다. 이 급수의 정의예요. 이까지는 무조건 오셔야 돼요. 다시 읽어볼게요. 급수는 첫 번째 항부터 무한번째까지 합인 거야. 근데 이거 수렴 발산을 우선 시그마를 써서 표현한다면 이건 정의고요. 이 밑에 줄은요, 수렴 발산을 조사하기 위한 툴, 도구일 뿐이에요. 같다라고 정의하는 거야. 무조건 오차가 생기겠지. 근데 무한히 가면 거의 흡사 같아진다는 거야. SN을 구한 후에 극한을 씌우나? 첫 번째 항부터 무한번째까지 AN을 하나? 똑같다는 걸 사람들이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 바꾸면 이 초록이 부분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합이라서 부분합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풀네임으로는 뭐냐면
부분합의 극한값이라는 표현을 써요. 외울 필요 없지? 이해를 하세요. 외우려 하지 말고. 부분합의 극한값이 바로 급수다. 부분합의 극한값, 부분합의 극한값. 아시겠죠?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면 끝난 거 다 했어요. 설명 다 했다. 이 다다. 다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 39쪽에 나오는 내용은 문제 풀면서 언급하면 다시 돌아올 거예요. 네. 그 내용을 좀 끊을 겁니다. 네. 개념원리 미적분 페이지 42쪽 필수 1번 문제입니다. 자, 내가 수열을 처음에 수업할 때 했던 얘기 중에 기억나나? 수열에서 가장 어려운 게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일반항 구하는 거여서 그럼 당연히 일반항부터 계산하셔야 돼요. 설령 10분의 1, 40분의 1, 88분의 1이 돼서도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언급한 게 놓으면 어렵겠지. 오,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다. 연습 많이 하세요. 앞쪽은 2, 5, 8 얼마씩 증가해요? 3씩 증가는 등차 수열이네. 일반항입니다. 함수로 풀어야지. 3면 마이너스 1 말하진 않지. 뒤쪽도 5, 8, 11 그치 30 커지는 등차 수열이네. 3n 플러스 2 둘을 곱해버린 게 일반항 AN. 근데 급수 개념이니까 이 준식이를 만약에 정답에 이 준식이는 시그마 K1부터 무한번장까지 K로 잡았으니까 이거 AK를 대입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N을 적을 생각이었는데 뭐 K를 적었어요. 어쩔 수 없지. 똑같지? 근데 이거 가지고 수능 발산 조사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정의라고 했다. 그 이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왜? 라고 묻거든. 아무리 무서운 선생님이 와도 얘기를 하든 예 정의요 끝 없다. 알겠지? 그래서 이걸 SN을 조사 먼저 하는 거예요. 시그마 K1부터 N번장까지 일반항 AK. 이건 부분합이잖아. 맞죠? 흔히 이항분리라 부르지. 통분 전 상황으로 바꿀 거예요. B 빼기 A. 초록이 B에서 빨강이 빼주면 얼마예요? 3분의 1만 남네. 계수. 그래서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 정도 암산하고 덤비겠습니다. 여기 일반항 AK를 대입하고 나를 바로 합니다. 모든 항에 3분의 1을 포함하고 있잖아. 그래서 망원급수의 원리. 자, 첫 번째 항은 1을 대입하면 2분의 1 두 번째 항 5분의 1. 그 다음 5분의 1 빼기 8분의 1. 그죠? 바로 넣어지? 점점점 바로 찍으면 돼. 그래서 n번장 3n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3n 플러스 2분의 1. 이웃한 두 항들이 다 소거되죠. 제일 처음 항이 나오면 마지막 항이 남는다고 해서 좌우 대칭이 됐다. 그래서 3분의 1 통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태에서 극한을 씌울 거거든. 개수나 상수는 극한 영향을 받지 않아. 그래서 n 바로 무한대로 씌우는 겁니다. 뒤에 0이네. 답은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6분의 1로 수렴한다고 급수 개념을 풀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멋진 문제입니다. 알겠지? 그냥 풀기 하지 말고 개념을 잡으면서 급수가 뭐지? 부분합의 극한값이구나. 그럼 분수꼴이 대부분 오거든. 그럼 부분 분수 분해 이항분리해서 극한을 씌워주시면 돼요. 개념원리 미적분 페이지 43쪽 필수 2번 문제입니다. 하여튼 기본 그 급수의 정의는 바뀔 수가 없어요. 표현이 조금 낯선 게 나왔을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전체를 일반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겁먹지 마세요. 자, 급수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급수는 A1, A2부터 어디까지 합? 무한대까지 합인 거야. 이 녀석을 시그마로 써서 표현합니다. 시그마는 읽기는 참 좋은데 이해하기 정말 힘들어요. 다시 표현하기는 되게 쉬워요. 시그마는 표현법일 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솔직히 더 좋아요. 이건 수렴 발산을 조사하기 위해서 합을 구하라는 건 수렴인지 발산을 조사를 하잖아. 무한대 극한의 수렴 조사는 반드시 리미트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SN에 대해 극한을 쓰는데 이건 안 바뀝니다. 정의입니다. 그래서 SN을 조사할 거예요. 그럼 시그마 K1부터 N번장까지 밑을 10으로 하는 K 곱하기 K분의 K-1 곱 K 플러스를 쓸 수 있어. 틀렸다. 이거 스타팅이 2네요. 첫 번째 항은 뭔데? 로그 2 곱 2분의 1 곱 3. 두 번째 항은 로그 3 곱 3분의 얼마요? 2 곱 4. 쭉쭉쭉쭉쭉쭉. n번장은 밑을 10으로 하는 n 곱하기 n분의 n-1 곱하기 n 플러스 1이란다. 그지? 로그 덧셈이니까 진수의 곱셈으로 바뀌지. 2곱 2곱 1곱 3 3곱 3곱 2곱 4
쭉쭉쭉쭉 로그 성질이잖아. 두세 번 안 써도 되지? n 곱 n분의 n-1 곱 n 플러스 1 역시 망원급수의 원리입니다. 약분하는 거 분자의 앞쪽에 두 번째 게 약분되면 분모의 뒤쪽에 뒤에서 두 번째 게 약분되게 돼 있어. 적어드릴까요? 역시 분모의 앞에서 두 번째 게 약분되게 돼 있어. 그럼 분자의 앞에서 뒤에서 두 번째 약분되게 돼 있어. 남는 것만 적는다면 분모의 제일 처음 항이 나오면 분자의 제일 마지막 항, 분자의 제일 처음 항이 나오면 분모의 제일 마지막 항. 경험식이라고 했지? 그래서 2n분의 n 플러스 1인 거야. 이 녀석을 뭘 씌우면 돼? 그렇지. 리미트를 씌우면 돼. 극한을 씌우면 돼. 부분하고 계산한 거잖아. 이 극한, 약식으로 적어도 괜찮지? 약식 아닙니다, 이거. 실제로 쓰는 표현이다. 리미트 기억 붙여야 된다. 고정관념 버리셔야 돼요. 근데 리미트는요, 이건 일종의 개수 취급되는 거야. 아, 이것만 무한대로 씌울 수 있지. 그럼 어디로 수렴해요? 진수는. 그렇지. 2분의 1로 수렴하잖아. 그 로그로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 답은 이거예요. 알겠지? 뭐 굳이 좀 더 바꾼다면, 뭐 굳이 바꾼다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정도? 진수자의 지수는 밑이 0보다 크니까 분자로 내려오죠. 뭐 이 정도는 쓸 수 있죠. 뭐 뭘 쓰든 기본 2는 이거밖에 없다.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